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제 1장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자 중에서 페이지 38페이지 5대 배설기관부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장을 모든 배설기관 중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주로 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물론 다른 4개의 배설기관도 매우 중요하므로 어느 정도는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인체는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통합적으로 기능하며 모든 기관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만일 5대 배설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인체의 신진대사 결과 나오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기관이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장 이외에 가장 규모가 큰 배설기관은 피부입니다. 피부를 잘 보살펴 제대로 기능하게 한다면 다른 배설기관들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죽은 피부 세포와 땀을 흘릴 때 분비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부를 문지를 것을 권합니다. 다음 배설기관은 신장입니다. 신장은 인체 내부를 세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2개가 있습니다. 신장의 활약으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독성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거르는 예비 능력을 100%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쪽 신장이 전혀 기능을 못하게 되어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하나의 신장만 제대로 움직여도 얼마든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하나만으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피부가 혈액에서 수분을 걸러주는 보충 필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장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수박 주스를 마시는 것도 배설 기능을 수행하는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배설기관은 림프계입니다. 림프는 세포 내 노폐물을 잡아내 혈류 속에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림프가 혈류 속에 버린 노폐물은 간에 의해 처리되어 신장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림프 속에 들어있는 백혈구 또한 인체 면역체계의 기능 중 일부로 유해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액은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혈액 속을 이동해 인체 구석구석까지 순환되지만 림프는 그렇지 못합니다. 림프는 팔다리의 움직임이나 근육 활동에 의하여 순환이 되게 됩니다. 림프절의 대부분이 인체 내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 모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림프절은 주로 팔다리가 몸통과 만나는 부위, 움직임이 많은 목 부근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림프의 기능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배설기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폐와 폐의 세 기관지로 이 둘은 호흡기계의 일부를 이룹니다.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노폐물 중 일부는 폐를 통해서 가스 형태로 호흡기계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도 운동이 자연스럽게 배설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폐에 가장 좋은 운동은 코로 숨쉬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로버트 게인스가 개발해 자신의 저서 꼭 필요한 호흡법에서 소개한 호흡법으로 뉴욕시 경찰국 소속 경찰들에게 폐 활량을 늘려 스태미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가스 교환을 촉진시켜 혈액 내 산소 공급을 늘리고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호흡법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요양소를 운영하면서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5대 배설기관을 잘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대 배설기관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 그 어떤 약과 요법도 별 도움이 안 되며 지속적인 효과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대 배설 기관 중 가장 혹사당하고 소홀히 다뤄지는 것이 바로 장입니다. 코로 숨쉬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순전히 코를 이용해 짧고 빠르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세 걸음을 걷습니다. 각 걸음마다 더 깊게 코로 숨을 쉽니다. 두 번째, 네 번째 걸음을 내디디면서 빠르게 그리고 완전히 코로 숨을 내쉬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런 다음 숨을 참으면서 세 걸음을 걷습니다. 네 번째, 여덟 번째 걸음을 내디면서 완전히 숨을 내쉽니다. 다섯 번째, 1에서 4를 반복합니다. 한 달 동안에 하루 3차례, 한 번에 5분씩 이 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 하루에 4차례, 한 번에 8분씩 운동을 늘립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41페이지 소제목인데요. 문제 자체를 수술해야 한다. 환자들에게 어떤 수술을 받아봤냐고 물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첫 마디가 편도선 수술입니다. 편도선은 인체가 세균 감염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런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부풀어 오르는 것은 우리 몸이 과도한 노폐물을 제거하려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편도선은 인두 쪽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그 노폐물은 정상적인 장의 움직임에 의해 삼켜져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편도선을 제거하면 인체 내 배설 시스템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편도선이 하던 일을 다른 배설 경로들이 대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편도선이 세균 감염의 근원이라고 믿어져 의료계에서는 편도선을 제거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편도선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버려 아예 편도선 자체를 제거하는 게 좋다고 믿었습니다. 염증이 생기거나 부풀어 오른 편도선을 아무렇지 않게 잘라낸 것은 편도선의 기능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시끄럽다고 화재의 경보기 자체를 떼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편도선은 제거해야 할 노폐물이 너무 많아 인체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장치입니다. 가족 가운데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들 가운데 예전 의사들과 유사한 논리로 대처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유방을 갖고 있는데도 림프 조직이 많다고 아예 유방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무지가 또 다른 무지를 낳게 됩니다. 편도선 수술 다음으로 흔한 수술이 충수돌기 수술입니다. 충수돌기는 의료계 권위자들에 의해 쓸모없는 흔적 기관으로 여겨지는 기관으로 편도선과 마찬가지로 림프 조직의 또 다른 예이기도 합니다. 충수돌기 역시 과부하가 걸리거나 독성 물질에 감염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수돌기염 같은 대장 관련 문제는 인체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 즉 인체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할 때 대장이 독성 물질에 감염되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체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체 외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온갖 종류의 제품 광고를 보며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인체 내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체 외부의 청결보다 인체 내부의 청결과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더러워진 몸 안에 음식을 넣으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깨끗한 음식을 먹는 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청결은 인체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다음 몸의 세포 조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정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장 관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 완화제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아스피린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약이 완화제라는 기사를 어디선가 읽은 기억도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이나 신경 안정제도 많이 팔리지만 완화제는 아마도 거의 모든 가정의 구급 상자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몇 사람은 변비 증상이 있을 것이고 장 문제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상업용 완화제가 시판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장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이 쓰였습니다. 과거에는 엄마들이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아이에게 관장도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장 활동이 중요하며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완화제의 도움이 필요하면 유황과 당미를 섞어서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완화제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못한 데다 변비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 관리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변비 문제 해결을 위한 완화제를 쓰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 만성적인 장 질환을 피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장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수술하도록 합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몰라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감성 내지 더욱 예민한 감성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감성은 장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돌보는 데 필요합니다. 사람의 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장에 문제가 생겨도 통증으로 해석될 만한 정보를 뇌에 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특히 유념을 해야 합니다. 외과 의사들은 복부 수술을 할 때마다 마취하는 것은 복부벽을 절개할 때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단 복부벽을 절개하고 나면 의사들이 장에 외과적인 조치를 취해도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처럼 장에는 통증 전달 신경이 거의 없어 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장과는 달리 피부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많아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입술 피부가 촉감 및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워낙 많아 머리카락 하나만 닿아도 금방 느낍니다. 이처럼 장과 피부의 차이만 보더라도 인체의 각 부위과 뇌의 감각을 전달하는 능력 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됐다면 이미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장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확실히 나타나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유명한 영화배우 존 웨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실감했습니다. 그가 1964년 처음 폐암 수술을 받은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다시 입원해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또다시 입원해 이번에는 대장암으로 세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수술이었고 얼마 뒤 197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의 경우 처음 폐암 징후가 나타났을 때 장 검사를 면밀히 했어야 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장 상태가 다른 모든 인체 부위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을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처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많은 환자들을 배운 경험에 비춰보건대 존 웨인의 경우 폐에 문제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좀 더 일찍이 장을 잘 돌봤더라면 아마 다른 데까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장은 아주 상태가 심각해진 뒤에야 뒤늦게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스스로 장을 제대로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 외에는 대비책이 없습니다. 장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독성 물질에 의한 대장 중독과 관련된 다른 많은 질병들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1장 5대 배설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장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생리학적 기능에 대한 교육을 파트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